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이 20번째 공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어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시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분들, 그리고 시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공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강의로 이 24절기를 가지고 감성시에 응용해서 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우리 앞에서 이 입춘부터 하지 전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수업을 했고, 이번에는 하지부터 다시 입춘 전까지 24절기 중에 1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4절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약간은 좀 만나기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나 엄마들이 옛날에 할머니가 이렇게 이 달력을 보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고구라든지 이파라든지 소만 망종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보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조차도 이런 말들 잘 모르고 다만 입춘 같은 경우는 입춘 대기를 쓰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절기를 가지고 시를 써서 그 절기가 되면은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하 오늘이 입하구나, 아하 오늘이 입추구나, 이런 것을 독자들이 알게끔 저는 도움을 줬습니다. 다행히 제 마음이 통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은 전화를 하거나 어디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소서입니다, 오늘은 입추입니다, 이런 말을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알려주는 이런 멘토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젊은이들도 24절기에 대한 우리 고유 전통의 이 계절, 이 주기, 이 자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망종까지를 수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6월 21일인 하지에 대한 수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계절의 달력을 보니까 6월 21일을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긴 시기로 24절기 중에 1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라고 했을 때 낮이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낮이 길면 또 어떻게 되죠? 밤이 짧죠. 그러면 이 긴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짧은 것을 어떻게 비유를 시켜서 대비시켜서 이것을 감성시로 만들어낼까?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고 시 쓰는 법에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라는 것은 이 하지가 계절, 절기 하지도 있지만 또 하라고 권유하는 하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이 장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하면 좋지를 하지, 그거 좀 하지 하는 그 하지도 있고 절기의 하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시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은 하지는 오늘은 밤이 짧은 만큼 낮에 네 생각 더 많이 해야겠다 하지니까, 이게 밤이 어떻습니까? 낮이 가장 긴 기간이기 때문에 밤이 짧잖아요. 주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쉬는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지금 그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해야 되는 밤이 짧게 됐습니다. 요 짧은 만큼 못 채워지는, 만약에 열을 해야 되는데
8개밖에 못 한다면은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해서 강도를 높게 해가지고 1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10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면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낮에.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지에 대한 시 한 편이 탄생한 거죠. 어떤 시가? 감성시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건 오늘은 하지라는 요런 하지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이 네이버로 검색을 하지 윤보영 해가지고 이걸 검색을 하니까 요런 글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요런 것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제가 불러온 겁니다. 오늘은 하지입니다. 하지 생각났다고 말을 하지. 요런 말하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생각났다고 말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하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하지 용기 없어 못했다면 하지를 핑계대고 고백을 말을 하지. 하지 뭘 네 생각 하지니까 요 간 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말도 말 만들기식의 말을 해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 하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데이 있잖아요. 사과데이. 요게 사과하는 데이도 있고요. 이 사과, 달리는 사과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팔고 사는 그런 사과데이도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의 시를 쓰듯 하지도 절기상의 앞에 하지와 이런 좋아하지 하는 하지, 이런 건장하는 하지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말 만들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의 당초 목적이 오늘이 하지라는 것을 알고 이 24절기가 일상생활 속에 익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 방법을 이 방법적으로 보면은 그 하지도 하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하지도 있어요. 이건 입추네. 이제 하지는 지났고 입추가 이제 8월 7일이 입추예요. 입추는 이제 가을로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가을이다라고 하고 오늘이 뭐냐면 입동이에요. 입동. 겨울로 들어서는 날이죠. 오늘이. 그 입동은 입동대로 시를 쓰는데 입추는 우리가 입춘하고 입추하고는 입춘하고 입하와 입추가 있어요. 이렇게 입동이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반대 개념으로 지금 뭐죠 이게 입추를 보는 입추는 뭐예요?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지금부터 가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온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가을이 왔네요. 입추 들어왔잖아요. 혹시 당신 가을인가요? 이렇게 묻는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입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상관이 있다고 제가 이 암시를 두는 게 제목에다 입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는데 왜 가을이 오느냐? 혹시 당신 가을이냐? 이렇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꼭히 만약에 가을이 아니라도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여름이 먼저 왔네요. 혹시 당신 여름인가요? 뭐죠? 입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또 이런 입추도 있어요. 꼭히 우리가 계절의 상의 입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 세우는 바늘을 세운다, 틈없이 세운다는 이게 빈틈이 없다는 이런 송곳 세우는 걸 가지고 입추라고도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쓰면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다. 요 입추는 가을 여기 가을로 들어서는 거예요. 계절의 절반이 지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헤아려 보니 무수히 많이 남은 입추인데 아직도 이 바늘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바늘 세워놓은 것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벌써 가을이 이 1년에 3분의 2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입추. 이런 입추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썩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약간은 애매모호한 애매성 있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면은 이런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렇게 많다는 개념을 찾아가지고도 시를 우리가 한 편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게 네 생각은 내 안에 입추다 입추. 뭐 가을이 되었는데 너가 왔나? 네 생각하는 마음은 내 가슴에 입추다 입추. 그러면 왜 가을이냐?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 내 안에 빽빽하게 들어섰어, 들어찼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희심이 뚝 뗄 수 있는 이런 걸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좋죠. 자, 다음 또 이런 입추도 있어요. 입추인 줄 모르고 아침부터 매미까지 데려와 부지런 떠는 더위야. 입추가 됐는데도 입추면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도 막 매미가 막 울고 막 날이 더워요. 더위가 와요. 오늘부터 가을이야 가을. 기뜸을 해주는 거죠. 야 매미 이제 그만 그 더위야 너 여름 데리고 떠나. 가을이야 가을. 뭐 가을인데 뭐 미련이 남는다고 그렇게 자꾸 울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지만은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철 지났다는 거죠. 너 이제 와가 해가지고 그건 안 돼. 벌써 버스를 떠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처서라는 말이 있어요. 처서 8월 23일이에요. 처서는 막 좀 약간 날이 좀 선선해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겠죠. 처서다. 더위가 사라진 자리 시원한 풀벌레 소리가 대신 들어온다. 이런 처서예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움을 긁어 이렇게 막 긁어서 보고 싶은 사람 더 보고 싶게 만들면서 이게 풀벌레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처서가 되다 보니까. 여름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위가 한풀 꺾인다. 그 더위가 한풀 꺾이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재미있어요. 자, 다음 또 8월 23일이 지나면 한 달 뒤에 추분이 나와요. 추분. 추분 이제 이 추분은 이제 그 가을이에요. 가을. 그 이제 하지와 추분 이건 춘분 하지 추분 뭐죠? 동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은 같고 반은 한쪽이 밤이 길고 한쪽은 낮이 길고 뭐 이런 어떤 네 계절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추분이에요. 오늘은 추분인데 낮과 밤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요 앞에 있는 하지에는 밤 길이가 가장 짧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에 있는 동지에는 밤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단풍색은 더 짙어지고 가을이니까 하늘빛은 더 깊어지고 이건 짙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대 생각 가득한 내 가슴에도 단풍기를 내고 그대와 걷고 싶다. 커피나 마셔야겠다. 언제? 추분. 그래도 이걸 뭐라고 했죠? 제목을 추분 커피라고 했더니 이게 추분 날요. 추분 커피가 사람들이 인사말로 쓰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언제? 올해 9월 23일 추분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를 가지고 인사로 주고받는 그런 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런 월시도 만들었고 또 이 계절시도 만들었고 또 24절기 시도 만들었고 또 기념일이라든지 국경일 같은 이런 어떤 이 시도 만들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문화를 제가 선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처음 이 월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카드 그리고 1월 1일 연합장 구정 때 정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인사 정도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시대에 제가 월시를 써서 수없이 많은 독자들에게 배달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그분들이 그 시를 가지고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려 12월의 선물이라는 그 시 한 편은요, 무려 1000만 명이 좋아하는 그런 대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한 7년 8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초등학생과 핸드폰을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 어르신들을 제외하더라도 한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핸드폰을 주고받는데에도 1000만 명이라면 평균 2번씩 제 11의 선물을 가지고 연말에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 효과를 가져온 거죠. 자, 이런 추분, 앞에 추분 커피가 아니라 추분만 가지고도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의 추분, 기온차가 심해도 걱정 안 한다. 가을인데 밤이 길어지니까, 길어진 만큼 그대 생각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보면 쉬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막상 쓰려고 하면은 뭐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추분을 가지고 좋은 시를 쓰겠다고 욕심 부리는 순간 어려워집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툭 던지듯 시를 쓰면은 이건 하나의 우연히 좋은 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추분이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백로가 나왔습니다. 백로. 백로는 뭐가 있죠? 백로. 하얀 이슬이에요. 이슬로 흰 백자. 근데 날아다니는 백로 새도 있어요. 이걸 이 이슬 가지고도 쓸 수 있고 새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이슬 가지고 쓴 걸 보면 이렇습니다. 백로 9월 9일이네, 그죠? 풀잎에 맺은 이슬이 맺히는 백로입니다. 내 그리움도 백로처럼 그대 생각이 맺혔습니다. 늘 그랬듯 그대 만날 날 기다리는 설렘이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대로 갔어요. 백로하고 그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상관. 이런 상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된다? 감성시가 된다. 감성시가 되는 거예요. 백로가 지나니까 이제는 한로라고 나옵니다. 한로. 이 언다는 거죠. 이슬이 어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한로, 창밖에는 찬 이슬이 내려 넉넉한 가을을 만들고, 이슬이 있다는 건 차다는 거예요. 차가 덥고 차고 춥고의 요 가운데 이 시점이 지나고 왔다 갔다 해야지 뭐가 돼요. 사과가 잘 익어요. 이 사과 안에 당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웠다 찼다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 그게 바로 이 이슬을 가지고 넉넉한 가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내 안에는 따뜻한 그대 생각이 담겨 여유 있는 가을을 만들고, 넉넉한 가을과 여유 있는 가을, 어떻게 보면 다 여유 있고 넉넉한 거는 같은 말인데, 얼른 읽기에 봤을 때 넉넉한 거 다음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좀 뭔가 배려를 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1절, 2절 그때면은 1절을 넉넉한이라 했으면 2절은 여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꾸는 뭐 그런 게 다 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로가 9월 23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상광이라고 상광. 이 상광은 뭘까? 생강이 아니라 상강. 절기상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 이 내린다는 뜻이네요. 그죠? 상강. 쌀쌀해진 날씨에 국화는 더 활짝 피고 단풍은 더 곱게 들겠지. 사실대로 적어준 거예요. 하지만 예쁘도 국화는 입동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입동이 뭐죠? 겨울이에요. 겨울. 오늘이 입동이에요. 눈이 시리도록 고운 단풍도 계절이 여기 가꾸이라 바뀌면 사라지겠지. 기다림이 피운 꽃, 지지 않는 그리움과 달리
간지럼이 피운 꽃, 늘 그 자리에 사랑과 달리, 늘 그 자리 사랑과 달리 이렇게 요런 식으로 상강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적어봤습니다. 우리 시골 근처에 보면은 삼강이래요. 삼강. 요 삼강하고 상강은 다르죠. 요 상강은 강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뭐 여기 어디를 삼강이라 하든지 하겠죠.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저기죠. 그 두물머리 이 여성스러운 남한강 물과 남성스러운 북한강 물이 만나가지고 여기가 이 두물머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강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자, 입동입니다. 입동은 언제가 입동이 나면요. 바로 오늘이 입동이에요. 오늘이. 11월 8일 오늘이 입동인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입동을 가지고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 목소리에 미리 녹음된 그 얘기에 오늘은 입동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더라고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들립동이죠. 겨울동. 물을 뽑고, 그죠? 배추도 뽑아. 김장을 담그는 겨울이니까 내 사랑도 시작이다. 가을에 담아둔 따뜻한 사랑으로 지금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움으로 요렇게 해서 비교기법을 써가지고 입동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입동이 더군다나 더 이게 얼어물고 이게 추운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이 가슴 몽글몽글해지는 감성시 쓰는데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이용해서 시를 쓸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시를 배우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입동 커피 한 잔 직접 만나서 드려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커피 한 잔 드리죠. 뭐 입동이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마신 커피는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시면서 꺼낸 그대 생각은 내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요런 입동 커피예요. 이것을 가지고 영상 작가가 요런 어떤 시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입동 커피. 입동이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마신 커피는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시면서 꺼낸 그의 생각은 내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감성시죠. 입동과 커피와 감성은 너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의 이렇게 감성시를 만나서 어울리게끔 된 거예요. 입동이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한 편씩 쓰거든요. 매년 입동마다 쓰는데 올해 지난해 뭐 썼지 이거가 아니라 지금 입동 그대로 만약에 눈이 내리면 눈 내리는 대로 입동을 써요.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입동을 쓰고 커피를 마셨으면 커피를 마시는 입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매년 이렇게 입동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제가 7년 정도를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카카오 플러스에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이렇게 날짜를 역산에 들어가 보면은 입동날 각각 다른 시들이 가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일상을 소재로 시를 쓰면서 얻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입동을 가지고 연시는 어떻게 쓸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어떻게 썼을까? 자, 입동인 오늘부터 겨울이라지요. 왜? 겨울로 들어섰잖아요. 이제부터 기온은 더 내려가고 찬바람에 눈까지 내리겠죠. 당연하죠. 겨울이니까 눈 내릴 수 있어요. 오늘 다만 날이 푹해서 강원도 지역에 일기예보에 뭐죠? 비가 온다는 예보를 하더라고요. 나도 오늘부터 그대 생각 더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대 모습에 봄 햇살처럼 따뜻해진 기운이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게 그대 모습 더
자주 보겠습니다. 나 당신 생각 더 자주 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입동 연가로 해가지고 딱 한편 이게 발표하게 되는 거죠. 무엇 강조하기 위해서? 입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다음은 이제 입동 지나면은 소설이 있습니다. 뭐 대한도 있고 서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대설도 있고 이러는데 소설이라는 게 쓰는 소설, 문학의 그 종류인 소설도 있고요. 이런 계절 절기의 소설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첫눈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씁니다입니다. 창밖에는 보내는 가을이 아쉬워 비가 내리지만 눈을 기다리는 내 마음에는 한방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면 그대 생각 먼저 하겠다는 약속 지켰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소설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을 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를 만들어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지나니까 대설이네요. 난 또 소설 지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그 수필 나올 줄 알았더니 시도 안 나오고 바로 대설이 나와버렸습니다. 대설입니다. 큰눈 내리는 날이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처럼 내 안에 기쁨이 쏟아져도 좋고 생각 속에 즐거움이 쌓여도 좋습니다. 대설이니까 기억 속의 눈처럼 즐거움이 계속 이어져도 좋고 행복이 가득 담겨도 좋습니다. 대설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대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설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서 대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대 요즘 젊은이들은 대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가가 실제적으로 이 시를 가지고 영상을 그리고 또 이 시야, 액자 시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동지네요. 동지.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짧다 길다로 이렇게 갔으면 지금 이제 길다 짧다로 가는 거예요. 요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 편의 시가 탄생됩니다. 지금은 어떻든 간에 낮이 짧고 밤이 기니까 요걸 가지고 활용해서 시를 쓰는 겁니다. 동짓날은 밤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 길어진 만큼 너를 생각하는 내 생각도 길어지겠지. 뭐 당연하죠. 그죠? 보고 싶은 마음에 고생은 하겠지만 고생한 만큼 내 안에서 늘 만나는 행복은 오히려 더 늘어나겠지, 많아지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가 행복한 거예요. 이거 막 팥죽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팥죽 먹고 막 귀신이 어쩌고 막 이런 말도 쓸 수는 있어요. 동지 행복. 동짓날은 밤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 길어진 만큼 너를 생각하는 내 생각도 길어지겠지. 보고 싶은 마음에 고생은 하겠지만 고생한 만큼 내 안에 늘 만나는 행복도 늘어나겠지.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시도 만들어져서 시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동지 연가도 나오네요. 팥죽 끄는 걸 이제 인용했습니다. 팥죽이 나옵니다. 동짓날은 팥죽까지 먹어가며 애군을 막아야 한다지요. 들어온 애군을 막으려면 들어오는 애군을 막으려면 문도 닫아 그래야 하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저는 문을 활짝 오히려 열어두겠습니다. 동짓날. 왜? 설령 애군이 왔다 해도 감동하고 돌아가도록 그대 생각 더 할 테니까요. 이 사람 내 못 말려. 웬 사람을 저렇게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냥 질려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동지 연가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동지도 있어요. 동짓날이라고 애군 쫓는 행사가 필요 없어. 네 생각이 다 막아주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대 생각 나만 담고 부지런히 살다 보면 올해처럼 행복하게 지나갈 테니까. 그래도 팥죽은 먹어야겠지? 이런 거예요. 요즘 팥죽 잘 안 해주죠. 그럼 어디서 먹느냐? 이 시 속에서 먹으면 돼요. 이 시를 잘 간직했다가
동짓날 윤모영 시인님이 주신 팥죽이라고 이 시를 읽으면서 팥죽 한 그릇씩 드세요. 아, 동지 커피도 있어요. 다 우리가 동지 뒤에 커피 붙이면 커피고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지 커피를 줄여야겠다. 커피 많이 마셨다가 긴긴 밤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그죠?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 늘 하는 네 생각 그만큼 더 하게 될 텐데. 뭐 그거 걱정한다고 안 하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동지에 또 이런 팥죽이 또 있어요.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생알 먹는다 그러죠. 새알. 그렇다고 먹어야 하는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달콤한 그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설탕보다 달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뭐 이런 동지라는 팥죽 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올린 걸 봤어요. 라임이라는 영상 작가님이십니다. 그렇게 동지를 매년마다 동지를 쓰다 보니까 이 동지가 각각 여러 년, 5년이 지났으면 5편 동지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 동지도 있네요.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 짧은 낮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할까? 물음표, 그대 생각. 그럼 가장 긴 밤에는 당연히 그대 생각. 뭐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글을 동지 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5편 정도도 쓸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아, 동지가 지나니까 1월 5일 날은 또 소환이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추위가 소환추위한테 꼼짝 못하고 졌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소환추위 때가 1월 5일이 굉장히 춥다고 했을 때 대한추위도 꼼짝 못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를 쓴 거죠. 소환. 대한추위가 와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소환입니다. 나도 그대 앞에서 얼어붙어 꼼짝 못해도 좋으니 꼭 한 번만 만날 수만 있다면.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아련함이 다 배인 그런 시입니다. 소환. 대한추위가 놀러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소환입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소환추위가 실감납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내 안은 이미 그대 생각으로 대한과 입춘까지 지나 꽃피는 봄이니까요. 가득가득 희망이 돋아난 기분 좋은 봄이니까요. 이렇게 소환에 대한 시를 또 한 편 더 적어봤습니다. 소환이 또 있네요.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소환입니다. 굉장히 추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만큼 날이 춥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날이 추워도 그대 생각 앞에 꽃피는 봄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의 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무 많죠. 이렇게 해서 지금 소환 다음에는 또 입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한 40분 정도 수업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잠깐 감성적인 글 몇 편 보고 그렇게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 독자들이 만들어준 영상인 시화인데, 영상이 아니라 시화인데,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시쓰기에 소재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보세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금을 즐기는 것, 즐긴다는 것, 정말 어려울 수 있어. 너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뭘 준죠? 용기를 주는 거리예요. 지금이 선물이라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는 앞으로도 늘 함께 할 테니까.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 선물 받았어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선물 받을 테니까 익숙해지면은 선물을 따지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당신하고 늘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웃음을 담고 있는 일상에게 행복하자고. 꼭히 우리가 요 자체가
너가 아니더라도 요런 일상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도 쓸 수 있습니다. 실은 커피를 마시다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잔 속에 웃는 모습으로 담는 그대. 여기 담기는이죠. 그대는 내 일상입니다. 아니면 사랑입니까? 일상입니까? 그대는 내 일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이렇게. 요런 글도 이렇게 시화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대 생각으로 커피로 그대 생각으로가 제목이고요. 커피로 가을을 색칠하고 있다. 아쉬워서 더 진하게 색칠하고 그리워서 더 깊게 색칠하고 요걸 색자는 없어도 되겠네 그죠? 아쉬워서 더 진하게 칠하고 그리워서 더 깊게 칠하고 이렇게 낮달 여기 낙달이에요. 낮에 뜨는 달이에요. 서산에 떠있는 낮달이 예뻐서 뚝 따라 가슴에 담았더니 그대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알고 보니 그대가 낮달이었다. 낮달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대를 떼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도록 했으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런 낮달 가지고도 이런 감성시를 쓸 수 있다. 가슴 가득 꽃이 피었다. 보고 싶은 생각 심어놓은 자리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문장을 맞추는 이런 어떤 그 시로도 쓸 수 있고요. 실수는 사랑이니까 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죠? 실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 사랑 되돌리기 위해 100배는 더 힘들 테니까 이런 어떤 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낮달. 예, 낮달 또 하나 있네요. 밤새 날 기다리다 집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하니 낮달아. 그것도 모르고 널 생각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시간을 보냈는데 미안해서 어쩌니 뭐 요런 어떤 낮달 가지고도 썼습니다. 또 부탁하는 걸도 쓸 수 있어요. 아프지 마. 가을이라고 아프지 마. 네가 좋아할 것 같아 가을이 되었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 내가 봄 될 테니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이런 어떤 그 글도 한번 이어가기 식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곱게 물던 단풍잎 하나가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단풍잎인가? 연못의 나뭇잎처럼 내 그리움 맺어서 그대 생각 불러내는 문을 열겠다며. 뭐 이렇게도 써보고요. 찻잔입니다. 이런 건 재미있는 시예요. 찻잔 위에 어리는 얼굴 미소 짓는 그대입니다. 흔들리면 지워질까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짧은 감성시 또 요거 더 있네요. 기다림. 커피 위로 걸어간 발자국 하나 나를 향해 돌려놓았다. 콩콩콩 발소리가 들린다. 누굴까? 그대라면 더 좋을 누굴까? 요런 식으로도 연시를 쓰고요. 가슴에라는 시도 한번 볼게요. 이 행복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행복 하나를 달아주고 있다. 달아주고 싶다.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운 당신에게. 뭐 요렇게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마쳤고요. 사실은 이제 이 문경이 제 고향이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저희 시골집에 문학기행도 한번 갈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관광버스 한 2대 정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윤보영 시인의 시골집도 가보고요. 또 윤보영 시인의 그 문학관도 가보고 또 윤보영 시인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가보고 이런 그 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풀리고 여름 이제 그 추위도 지나면 내년 봄에는 문경 지역을 독자들하고 한번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문경 윤보영 시인의 고향 문경에 저는 이제 문경읍이지만 문경 이게 그 시청 근처에 있는 호계면이라는 우로 이리에 뱃나들 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을이 있고 여기 배를 타고 여기 옛날에 왔다 갔다 했던 여기 그 나루터예요. 나루터. 이게 배가 드나든다 해서 나들목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에다가 윤보영 시인의 시화를 많이 전시해 놓고 이 우루 1위 마을에 아름다운 이제 마을을 만들려고 해요. 이 그 켈리 작가들이 이런 항아리에다 시를 써서 여기다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마을 입구에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마을로 꾸미는데 이게 몇 개 샘플로 이렇게 보면은 요런 항아리에다가 시화를 이렇게 윤보영 시가 있는 마을 뱃나들 요렇게 써서 딱 입구에다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가도 넣고 이렇게 이제 윤보영 시가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시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에 윤보영 시인처럼 유명한 시인이 될 텐입니다. 물론 뭐 제가 자꾸 유명하다 해서 죄송한데요. 윤보영 시인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시인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성시를 여러분들의 고향 마을에 요렇게 시화를 만들거나 뭐 안 그러면은 항아리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들 시가 있는 마을 하나쯤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번의 재능기부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인터넷에 또 다 유튜브로 만들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윤보영 시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재능기부 강의를 할까? 예,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그리고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를 배우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학창 시절의 그 문학 소년 소녀의 끼를 여과 없이 발휘시켜서 시를 쓰고 시인이 되고 시집을 발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시인이셨어 하는 그 선물 하나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재능기부 특강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람에 먼저 보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 재능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서서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어저께 출판 기념회 할 때 제가 축사를 하듯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사인된 시집 하나 받으면서 가서 축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윤보인 시가 있는 마을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마을에다가 꽃도 심고요. 또 독자들과 이 강가에 여기다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 가지고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국에 있는 그 문경 쪽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서울에서 관광버스 타고 함께 내려가서 이 문경 지역 관광도 하고 저녁에 여기서 행사를 시가 있는 콘서트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계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안내할 테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11월이기 때문에요. 요거 잠깐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11월 이 월시입니다. 여러분들이 11월 윤보영 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블로그 같은 데서 올려놓은 이 윤보영 시인의 11월의 선물이라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11월의 선물 윤보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는 11월입니다. 가을이 봄과 여름을 데리고 나뭇잎 밟고 가고 있다고. 겨울을 데리고 12월이 가까이 와 있다고. 올해도 또 가지 끝에 남았다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의미 없이 묻혀 지나갔을 11월.
헐벗은 나무줄기 속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고 씨앗을 품고 있는 대지에도 새싹 틔울 꿈에 젖어 있듯 그대와 나 우리 안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차 한 잔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12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1월의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